창업하고 나서 1년 반 정도는 그냥 많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스타트업이 사실은 성공하기가 불가능하구나를 깨달았어요. 창업하고 나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기술 좋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회사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없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주식회사 반프의 유상한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재밌게 살고 싶었습니다. 재밌게 사는 방법이 뭔가를 좀 고민해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지 재밌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 아이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기 전공이나 가족들이 하는 것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데 재무제표를 통해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우연히 저희가 타이어 사업의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보통 제조업이 한 3%에서 5%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타이어업이 15% 이상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좀 특이한 산업군이다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타이어업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 타이어 시장은 컨셉은 원래부터 좀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상용화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프가 요소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제 태동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쉽게 말해서 아날로그 시장인 타이어 시장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를 디지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뭐 환경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 무엇보다 안전적인 요소, 그러니까 타이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증명을 해내고 있고, 현재 탑5 안에는 플레이어들은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트럭은 돈을 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녀요. 트럭의 교통사고 원인의 한 30%가 타이어 이슈거든요. 결국에는 ROI가 트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트럭 타이어 시장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글로벌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의 특성인데, 우리나라의 물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사분들이 차 주세요. 근데 DHL이나 페덱스 같은 경우는 그냥 드라이버시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가 타겟 선정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회사인 외국 물류 회사를 대상으로 시장을 선택하다 보니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트럭 타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비 개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럭 같은 경우는 25톤, 30톤 이상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제동거리로 인한 교통사고들이 빈번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계수나 트럭의 무게나 그리고 연비 개선할 수 있는 팩터들의 다양한 데이터들, 경제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련 데이터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하고 나서 1년 반 정도는 그냥 많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스타트업이 사실은 성공하기가 불가능하구나를 깨달았어요. 창업하고 나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술 좋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회사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없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겪어내지? 라는 생각을 좀 했을 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겠구나, 내 꿈을 같이 해줄 좋은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꿈이라는 게 창업자의 꿈이지 다른 사람의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분들을 모시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한테 조인하는 분들한테 이제 감사함을 표시해야겠다. 왜냐 그러면은 이 험난하고 어려운 회사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그냥 습관적으로 되게 잘해드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하이 퀄리티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관련된 스톡옵션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해드리고 해서 선순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요즘에 낮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 3명이랑 창업을 했어요. 초기에는 3명으로 시작을 했고,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내가 이사 아니면 안 온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5명 있는데 4명이 임원이고 1명이 이제 매니저로 있는 아주 웃긴 구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생각한 게, 스타트업인데 다 C레벨이 다 깔린 상태라는 게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C레벨을 능력을 검증한 상태에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통 C레벨들이 경력이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데, 경력이 좋았다는 게 사실 그 사람의 또 능력을 말씀해 주진 않아요. 같이 일해보고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의 C레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우선은 능력이죠. 두 번째로는 인성 및 유머를 좀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많이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좀 유쾌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능력이면은 좀 인성이나 유머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ATF라고 임시로 TFT 같은 게 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초반에 들어온 분들이 적응하기가 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아주 쉬운 프로젝트를 같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성공의 맛도 보고 작은 성공을 빨리 해보자는 의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아직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점심 같은 경우는 같이 먹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퍼 입에 들어가는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회사 분위기가 좀 무겁다 그러면 좀 매운 거 먹으러 가고, 회사 분위기가 좀 밝다 그러면 뭐 오늘은 뭐 피자나 배달시켜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랑 지내는지가 사실 그 회사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볍고 좀 밝은 문화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새로운 분들이 입사했을 때 기존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충 해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특성에 맞게 이 부분이 모자라 그러면 바로 멘토를 좀 붙여서 좀 자기가 하고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CS 가서 되게 놀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 놀랐고, 그 좋은 회사들이 반프를 달고 있다는 게 더 놀랐어요. B2B 회사의 특성상 기술만 개발하고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이 관련된 업종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CS가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많은 네트워킹과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엔드급 스포츠카, 슈퍼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이어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기회들도 포착이 되었고요. 오토바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두 바퀴다 보니까 더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있어서 CS를 통해서 반프의 좀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 A까지 맞춰서요 60억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를 잘 받는 꿀팁은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그 메시지를 던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메시지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좀 기술 스타트업들이 그런 부분이 약해요. 상당히 특수한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영역이 상당히 크고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아인슈타인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시장 노파가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포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베껴서 내가 하는 일이 뭐다,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거는 투자사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원시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구글이 왜 이 사업을 안 하냐, 삼성전자가 왜 이 사업을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시장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기술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창업자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이 질문을 반드시 언젠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 좋은 글로벌 회사들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좀 언젠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프는 산업 구조를 좀 저희는 봤어요. 이게 타이어 회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어 회사들은 사실 고무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좀 능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조립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빠져 있습니다. 타이어 회사나 트럭 회사나 센서 회사들이 저희랑 협업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창업자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많이 드러낼수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프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게 고객 관점에서 진짜 필요한 일인가? 라고 저 기준을 좀 세웠더니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한다는 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면은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반프의 목표와 계획은 대규모 인재 채용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해외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적으로도 조만간 투자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업 생태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고 또 그런 창업자가
되고 싶은 게 우선 아예 개인적인 목표고요. 달러 많이 벌어오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에 좀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은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